이게 좀 비장의 카드가 좀 있나요? 일단 좀 깊은 이야기인데 여기 풀아치라고 있었대요. 여기 디오나비 풀아치. 풀아치. 예, 이게 뭐가 뭐냐면 아치가? 아치라는 거는 우리 악궁을 이야기합니다. 입안에. 아 이걸 악궁이라고요? 예, 예. 그래서 풀아치라 하면 이게 이빨이 하나도 없는 사람, 네. 예? 예. 또는 이빨이 있어도 한 몇 개만 붙어 있는데 네. 이것도 제거를 해야 될 환자,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디지털로 해서 순식간에 이빨을 다 만들어 주느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옛날 같으면 내가 위에 이빨이 하나도 없다. 네. 이거를 다 이빨 해였고 보철 다한 데까지 한 1년 걸렸거든요. 보철물을 만들어 놔 보면 안 맞고 씹다가 다시 또 빼가지고 또 수정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해도 6개월. 그 다음에 좀 내가 뼈 상태가 좀 안 좋으면 1년 정도는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완전 디지털화 딱 시켜가지고 지금 가면 2시간만 하면 끝나거든요. 뭐가 2시간 만에 끝나요? 수술하고 보철을 끼워넣는 데까지. 아 그래요? 뭐 물론 그 전후로도 병원은 계속 다녀야 되기는 하는데. 그 전에는 한 번 가면 됩니다. 한 번 가서 네. 이 CT 찍고 구강 스캐너로 구강 안에 사진 촬영하고 하고 예, 그 데이터가 이제 저희들한테 오면 나오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거를 다 만들어 계획을 다 해서 예. 오차 없이 이런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장치도 다 만들고 해서 치과에 요거까지 이제 요거 예. 임시로 꼽는 보철이거든요. 네. 요걸 이제 프린터로 뽑습니다 이게. 이게 사람에 맞춰서. 예. 그래 하면 이게 수술하고 보철 이거 임시로 엮는 것까지 2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회사한테 좋은 거는 뭐예요? 환자는 훨씬 이제 편해지는 거고. 예. 회사는 팔잖아요. 팔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회사는 이제 이거 다 팔잖아요. 임플란트도 팔고 뭐 이것도 팔고 또 이것도 팔고 다 파는 거거든요. 예. 가격을. 그래서 다양해지고. 그래서 이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예 치아가 없으신 분들. 예. 부산이다. 부산에 무치아로서 이렇게 있는 환자들이 몇 명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부산이 65세 이상 되는 인구의 비율이 몇 프로냐? 네. 16%. 네. 그러면 이게 부산의 전체가 350만 정도 되는데 400만이라고 보면 16% 계산하면 64만 명이 나오잖아요. 네네. 64만 명에서 틀니를 하거나 해야 될 사람들 예. 이게 45%입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예. 65세 이상에서. 예. 그러면 막 대충 어림잡아 계산해 보면 한 30만 명, 네. 30만 명이 이걸 하고 있거나 해야 되거나. 해야 되거나. 그럼 이 중에서 부분적으로는 자기 이빨을 가지고 있고 부분 틀니를 한 분이 몇 분이고 네. 완전하게 막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틀니한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냐. 완전하게 다 틀니하는 사람이 40%입니다. 그 다음에 요 통계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이게 보험이 되니까 틀니가 네. 틀니 보험 환자 부산 기준으로 해서 그 통계를 내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부산에만 한 12만 명의 환자가 이 무취학 상태로 있다. 이렇게 잠재 고객으로. 네. 그분들한테는 그냥 임플란트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풀 아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성장 포인트가 되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가 4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통계를 냈어요, 그게. 65세 이상의 이제 치아가 아예 없으셔서 예. 풀 아치 시스템을 써야 되는 그런 잠재 고객군이 예. 4천만 명이? 예. 4천만 명? 예. 미국 인구가 3억. 3억 5천 정도가 돼요. 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그 환자들이. 근데 그 나라에서도 이게 임플란트라는 게 만만치 않은 가격일 거 아니에요? 비싸죠.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은 의료비가 뭐 장난이 아닐 텐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시술 방법을 쓰느냐 하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한 개 하는데 한 3,000불 내지 4,000불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 3, 400만 원. 예. 예. 근데 이게 10개를 다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 몇 개 하고 나머지 또 이빨을 치료를 받으려면 하면 치료비가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빨이 안 좋으면 있는 이빨도 다 뽑고 그냥 임플란트를 뭐 4개 심든지 6개 심어가지고 이렇게 보철을 수복을 하면 그냥 싹 다.
예. 그건 다 해가지고 뭐 한 15,000불에서 20,000불 정도 네. 하거든요. 훨씬 그게 평생을 이렇게 막 치과에 다니는 것보다는 네. 한 번 가서 싹 정리하고 예. 적은 비용으로 딱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 때 이런 거 낱개로 사는 것보다 예. 그냥 패키지 묶음 상품으로 사는 게 싸듯이 예. 치아도 풀 아치로 예. 그 생각 못 해봤네요. 그러고 이게 계속 치료하고 한 개 신고 또 치료하고 한 개 신고 이러면 오래 걸리잖아요. 계속 아프잖아요 이게. 고통스럽고 또 예. 이거는 이것도 내년에 또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예. 생각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게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풀 아치 시스템이? 그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몇 개 남아 있으면 이거 뽑고 감옥에 하자 하면 네. 미국 사람들은 합니다. 원체 저기 하나하나면 비싸니까. 네, 비싸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갔잖아요. 네네네. 안 가고 수가도 싸고. 많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예, 또 병원에서 원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 환자분 보고 예. 이거 뽑고 합시다 이러면 그 병원 안 갑니다. 과잉 진료인 줄 과잉 알고. 진료인 줄 알고. 왜 멀쩡하니 뽑으라고 하느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치료 방법인데 예. 받아들이 정서적으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뭐 한두 개 할 때는 개당 뭐 한 1,200만 원인데 패키지로 하면은 뭐 한 패키지는 몇 개인가? 이게 풀아치가 몇 개요? 20개 들어가나요? 더 되나? 이거 6개. 6개. 아류위에 하면 주로 이제 어금니 쪽이니까 12개 정도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하면 이제 훨씬 쌉니다 했을 때 환자들이 이 풀아치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좀 특이점이 있어야겠네요. 그게 이제 그럼요. 당연히 가격이 절대 요소가 가격이 되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절대적이지는 않고 뭐 털리를 오래 쓰다가 보면 예. 다시는 털리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상해서 예. 뼈가 자꾸 녹아가지고 털리를 꼽아도 이 털리가 안 붙어 있죠. 이게 자꾸 빠지고. 오늘 제가 치과 상담 온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임플란트 심어야 되거든요.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뼈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임플란트 심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환자의 구강 상태를 이 디지털로 딱 진단을 해서 네. 요 심을 수 있는 자리를 골라서 뼈가 그래도 남아 있는 데다 이걸 디지털로 안 하면 그거 못 찾거든요. 예, 그리고 정확하게 거기 못 심는다고. 예. 심을 수 있는 곳을 찾았어. 예. 그게 어느 뼈가 튼튼한지가 나오는 그 엑스레이처럼 CT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치과에서 보철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기공소에 뭐 데이터를 주고 또는 본을 떠서 주고 뭐 네.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가 여기 안 맞으면 가서 또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단축해야 된다. 네. 단축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단축할 거냐? 이 보철을 예. 3D 프린터로 뽑아야 된다. 적시에 철을요? 보철물을 그러니까 크라운. 보철물. 예. 이걸 뽑는 보철이라고 게- 해요? 그렇죠. 쇠라고 해서 보철이 아니라? 아니고 예, 이게 이제 크라운이라는 거예요. 크라운. 크라운. 요게 크라운이거든요. 이거는 다 요 위에 그 예, 예, 예. 치아 모양으로 예, 있는. 예, 예. 그것을 이제 프린터로 뽑아야 된다. 네. 그러면 바로바로 뽑을 수 있잖아요. 네. 치과에서 네. 뽑아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소재가 뭐였죠? 이 레진입니다. 레진. 임플란트 위에 텍스처 위에 픽스처 위에 올라가는 것도 레진이에요? 예. 이게 이제 지금은 이거를 지르코니아라고 저런 걸로 해요. 그 세라믹. 세라믹으로 하는데 네. 굉장히 강도도 세고 세라믹이 레진보다는 더 딱딱하죠. 훨씬 딱딱하고 강도도 세죠. 근데 우리 그 자연 치아보다 그게 훨씬 강하거든요. 그럼 자연 치아하고 그거하고 섞어 놓으면 여기 이빨하게 빠졌으면 이게 대신에 이게 이제 세라믹으로 만드는 거를 네. 넣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자꾸 씹으면 이제 상대방한테 있어요. 윗니랑 부딪힐 경우에 예. 그러니까 대합치가 망가지는 수도 생긴다. 그래서 너무 단단한 세라믹 소재보다는 네. 그래서 이런 레진으로. 예. 레진은 깨지기도 하잖아요. 깨지죠. 그 세라믹도 깨지는데 어느 정도 이게 강화되어 있는 소재다는 거. 강화 세라믹, 강화 레진이거든요. 이게. 네. 그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자체에서 개발한 겁니다. 이게. 씹을 때 감도 좋고 자연시처럼 이게 씹을 수 있을 감이. 이게 뭐라고요? 소재가? 레진. 얘도 레진. 예. 가볍네요. 예. 엄청 가볍죠. 이게 그러면 실제 그 들어가는 이 크라운이 요거라고 보면 돼요? 네, 네. 이게 사람 이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냥 그걸로. 그렇죠. 네. 한번 깨물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프란트 회사에서 여태까지
어떤 회사에서도 제공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게 솔루션이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다 제공을 해주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3D 프린터, 그다음에 소재, 소프트웨어 이렇게 다 이게 그 레진으로 만든 크라운 들어보면 돼. 이게 레진으로 만든 크라운인데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그건 이제 임시로 그 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 안에서 이제 픽스처하고 픽스처하고 체결이 되는 거죠. 구멍에서. 요건 틀리입니다. 틀리. 레진으로 만드는 디지털로 만드는 틀리. 틀리. 예. 이거는 우리 저 뭐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예. 이때 많이 봤던 그냥 그 옛날이 아니고 요즘도 그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버들이 이렇게 잘 하던데 저는 못하겠네. 요것도 3D 프린터로 자체로. 그래서 이런 풀 라인업을 갖추신 거고. 네. 농담 반 진담 반 그러지 않습니까? 안과 의사보다는 치과 의사가 되라. 눈은 2개밖에 없지만 네. 치아는 최소한 한 맞습니다. 20몇 개는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좀 엉뚱한 소리. 옛날에 임플란트 산업도 네. 뭔가 성장은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임플란트 산업에 뛰어들게 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시장이 넓다. 예, 시장이 크다. 이게 세상은 넓고 치아는 많다. 예. 예. 이게 본래 말씀하신 대로 코는 1개요, 눈 2개, 뭐 네. 귀 2개 해가지고 이비인후과 해봐야 이게 치료비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빨이 28개라는 거지. 네. 예? 이빨이 28개니까 한 개 100만 원씩만 해도 2,800만 원. 3대. 예.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이거 할까 말까 임플란트 쪽에 가보나 안 가나 하다가 야 이거 28개가 있다 한 사람 앞에. 28개. 그래서 그 임플란트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게 더 이제 넓은 시장에서 예. 넓은 고객군을 상대로 코로나19만 빨리 좀 그렇습니다. 개선이 돼야.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임플란트라는 게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거다 사실은. 네. 왜냐면 이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미루다 결국은 가서 해야 맞습니다. 돼서 이연 수요는 확실히 있을 거다. 예. 동의하시나요? 같이 네. 보시나요? 이연 수요를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내는 이렇게 보면 환자들이 네. 못 찾고 다 병원 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뭐 적당히 거리두기 하고 뭐 방역 수칙 지키고 하면 방역 예. 수칙 지키고 또 치과가 문을 열고 있으니까 네. 가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크게 국내에는 이렇게 시장이 줄지 않았다.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셧다운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점점 심해지고 있고 막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자자들다 심해지고 자자들다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뭐 내년 상반기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네. 막 하반기 가면 이게 과연 좋아지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는. 그러면은 만약에 안 좋다면 네. 버텨야 되잖아요. 예. 버틸 체력은 회사에는. 회사는 올해 이제 뭐 자금을 축적을 많이 해놨죠. 캐시플로우가 그냥 예, 좋았으니까. 예, 예. 캐시 많이 축적을 해놓고 네. 상황만 좋아지면 뭐 해외에 가서 뭐 좀 이렇게 뭐 M&A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해마다 뭐 200억 이상씩의 그 이익을 올려왔기 때문에. 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제가 그 덴티스 심기봉 대표님, 예. 덴티움의 강희택 대표님하고도 잘 알거든요. 아 그래요. 임플란트 7개 회사 중에서 이제 김 대표님 포함해서 3곳의 CEO를 하는데 만날 때마다 그쪽 임플란트 좋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한테 이제 DO의 경쟁력 예. 그걸 좀 이제 많이 좀 어필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질문인데 국제적으로 모든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곡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는데 사실 티타늄 소재가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죠. 예, 예. 티타늄 값도 좀 올랐지 않나요? 약간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나요? 한 5% 정도. 아, 5%? 5%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 제품의 가격에서 예. 원가에서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이제 그 포장재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포장재 또 뭐 예, 마케팅 예, 판관비 예,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투자자들이 스터디를 할 때도 네. 원재료 가격에 대한 그 민감도는 크지 않게 봐도 네, 네. 되는. 네. 또 이거 여쭤보면 또 뭐 환율 영향 이거 여쭤봐야 되는데
예. 환율 영향이 크죠. 있죠. 저희- 수출업체들 다. 네. 저희들 같은 경우 수출이 한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환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원을 줬다. 네. 이러면 타격이 크죠. 환율은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한 그리고 해지를 좀 환율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고 대응을 하면 낭패를 보는 수도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환율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수입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원재료도 있고. 예? 예. 수출에서 좀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입에서는 오히려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환율 변동에 따라서 회사가 입을 데미지라는 게 네. 그렇게 크진 않다.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한 해치를 한다. 발을 잘못 담그면 반대 방향으로 터지면 터지면 엄청 크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네. 모든 수출 기업들도 이제 원재료도 사다 쓰는 기업들이 다 이제 갖고 있는 걱정이고 네. 다른 그 임플란트 회사 사장님들하고는 교류를 좀 어떻게 하시나요? 올해 예. 우리 그 임플란트 이 제조하는 회사들 제조 산업 협의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한국 임플란트 제조 산업 협의회. 예.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임플란트 쪽 업체들끼리 많이 싸웠잖아요. 예.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하다가 다 같이 저기 국세청 예. 나와 그 몽둥이로 막 이렇게 지금 몇백억씩 예. 세무조사 가서 이제 네. 추징당하고 물론 이제 디오 얘기는 아니죠. 디오 얘기는 아닌데 뭐 물론 이제 그들 업체는 조세 심판원 가갖고 예. 상당수 무효 판결 받아내가지고 이제 세금 안 내는 걸로 거의 했더라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패자의 게임 아니냐, 예. 패자만 있는 싸움 아니냐 지적을 많이 했었고 왜 임플란트 업계는 뭉치지 못하느냐 지적을 했는데 드디어 올해 임플란트 제조 산업 협의회 만들어졌어요. 이제 좀 친하게들 지내시나요? 친하게 지냅니다. 친하게 지내고 뭐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막 성장 일변도로 또 시장 쟁탈전 이런 걸로 해서 뭐 이렇게 회사들이 커오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안에서 좀 싸우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 더 큰 시장이 많이 있지 않냐. 해외 가면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한 5%밖에 안 돼요. 그럼 95%라는 해외 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잘하고 자 그런 그 관점에서 하여튼 연락들 해서 좀 얼굴 좀 봅시다 해서 자 우리도 이제 이런 거를 만들자.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임플란트 전체 생산량 자체가 예.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예. 시장 규모는 이제 국내 내수는 5%밖에 안 되는데 예. 생산량으로 따지면 세계 1위. 예. 이걸 거의 이제 모든 그 임플란트 회사들이 네. 해외 지향적으로 수출 쪽으로 수출이 살 길이다 해서 네네.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우고 하면 오히려 그 우리 스스로 이게 깎아먹는 것밖에 안 돼요. 가치 자체를. 네. 그 다음에 이게 그 상장된 회사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다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군데가 있죠. 예. 예. 거기가 정상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지. 디스카운트. 예.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예. 아니 이 회사들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왜 예. 주가는 계속 내리막이냐. 예. 그래서 이제 다 각성한 겁니다. 각성해서 아, 자 앞으로 우리가 공동으로 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해결하고 안 좋은 무슨 그 구습 같은 게 있었으면 또 서로 협의해서 또 이것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자주 만나자. 지금 뭐 이렇게 얼굴 맞대고 보기가 어려우면 또 화상으로 또 보고 합니다. 다른 산업 보면 진짜 이익 단체 만들어서 자기들 권익 열심히 이제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임플란트 제조 산업 협의회는 이제 막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좀 싸우지 마시고 우리 주주들도 사실 많이 고통을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이른바 임플란트 디스카운트 이런 건 이제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이제 생각에
그 임플란트 주식들이 네. 플러스로 좀 대접을 받아야 된다. 프리미엄을 받는.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게. 음, 다른 어떤 제조 산업보다도 부가가치가 좋고. 부가가치. 예. 여기 또 이익률도 높고.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들 자기 브랜드로 이걸 팔잖아요. 중소기업들이. 그렇죠. 중소기업인데 브랜드력이 예. 되게 좋죠. 예. 예. 이게 뭐 글로벌로 나가도 다 자기 브랜드로 파는 거거든요. 네. 이런 그 아이템들이 대한민국에 잘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중소기업 자체 브랜드로는 예. 해외 나가도 비오나비 하면 네. 알아주는. 예.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회사들이 생명력이 엄청 찔기다 이게.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회사만 보면 이게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R&D 예. 예? 또는 우리가 만들었던 구축했던 어떤 이 디지털에 대한 솔루션들이 예.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셨던 게.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싹 모여가지고 네. 좀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충격을 팍 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혁신하고 또 새로운 목표에 이제 도전해보고. 네. 예. 내년에 뭐가 좀 나오나요? 신제품이나 뭐. 뭐 하여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따 지금 이 방송 도중에 한 이야기 중에서 네, 힌트가 있었어요? 다 묻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였지? 뭐 유튜브는 얼마든지 이제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못 찾았지만 여러분은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벌써 연말 연시가 됩니다. 2020년 진짜 너무 힘들게들 다들 이제 지나셨을 텐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시는 각오나 또 이제 주주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해서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2020년은 정말 그 어려운 한 해였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주주분들도 진짜 힘든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네. 진짜 그게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회사도 그렇고 또 우리 뭐 주주분들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모든 이제 그 우리 경제 주체들이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예, 또 2021년에는 회사는 좀 더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주주들한테 다가갈 거고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회사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디오의 김진백 대표님도 저희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예. 이란을 우리가 연결해서 제외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게 한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 그 이란의 이펙트를 빼면 성장한 거예요. 예. 그 엄청 큰 거네요, 그러면? 예.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숫자하고 내용하고 틀리는 게 예. 숫자상 보면 뭐 전년도 대비해서 한 70억 정도가 빠졌다. 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연결해서 제외해버렸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를 매출해서 차감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까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얘기를 못했네요. 아까. 그렇게 보면 올해 작년 동기로 작년하고 대비를 해보면 올해 한 1,400억 정도 해서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더 성장한 거로 봐야 됩니다. 오히려. 예. 그러네요. 그럼 그 배경이 코로나 상황 안 좋은 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미국, 중국 이 시장에서 양대 축에서 네. 전년도보다 성장을 많이 한 거죠. 아까 그걸 담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예. 그렇고 내년에. 그러면 이제 얼추 내년 사업 계획 세우셨으니까 그냥 그 내년 21년의 큰 틀만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21년에 그 결국 시장을 우리가 이제 이 매출액 성장하고 하는 것은 네. 3대 축으로 갑니다. 미국 시장, 중국 시장, 한국 시장. 이게 메인 시장이고, 네. 그다음 그 해외 법인을 내년도에 직접 우리가 가서 할 법인을
지금 계획은 한 10개 정도 더 늘린다. 공격적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점 나라들을 선택을 해서 지금 법인 늘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이게 그 해외 지향적으로 이렇게 회사가 그 힘을 쏟아 나갈 거고, 내년도의 전체 구조로 보면 수출의 포션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한 75%. 그다음 내수가 한 25% 정도. 예, 이런 구도로 갈 것 같아. 지금은 수출하고 내수 비중이 올해 지금은 3대 7, 3보다 조금 더 될 거예요, 내수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점차 이게 이제 수출 위주로 이렇게 그 매출 구조가 재편이 될 거다 하는 거하고. 70% 초반에서 70% 중반대까지 예. 수출 비중이 예, 더 예, 예. 그러기 위해서 볼륨이 더 커진다는 예, 얘기죠. 예. 그게 이제 볼륨 커지는 거는 양대 시장과 신설 그 국가를 개척을 해서 네. 이렇게 키워나가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년도에 그 국내부터 필두를 해서 신제품을 네. 시장에 선보이겠다. 힌트 좀 주세요. 그 신제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때까지 우리가 디지털 쪽으로 연구해 온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3D 프린터 소재, 이걸 이용을 한 보철 솔루션이다. 예. 대충 그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 그게 올해까지는 안 나왔었던 거예요. 예. 아까는 뭐 개별로는 몇 개 있었지만 예, 이걸 예. 집대성에서 예, 예, 예.